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썰 이야기 썰법입니다. 변호사님은 아파트 사시면서 가장 불편한 게 어떤 점이셨어요? 일단 층간소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이도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일단 오늘 사연은 윗집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사연인데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맑은 날 베란다에 물 뿌리는 윗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9년 동안 참다가 도저히 이제 못 참을 지경이라 열이 받아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저희 윗집에 사는 할머니가 수시로 물을 뿌리시거든요. 비 오는 날 그러면 저희도 문을 닫아 놓으면 상관없는데 맑은 날 365일 물을 뿌리세요. 진짜 몇 년은 참다가 화가 나서 최근 1년 정도 관리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할머니네 문 앞에 정중하게 애원하는 편지도 써붙이고 왔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2번이나 물이 들어와서 관리사무실에서 직접 할머니네 방문해서 주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그리고 오후 5시쯤 이렇게 물을 뿌려서 물이 다 들어왔어요. 저희 뒷베란다에는 장판을 깔아놨는데 지금 보니 들이찬 물이 몇 년간 스며들어서 저렇게 장판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이렇게 물을 쫄쫄쫄쫄 뿌릴 거야. 계속 뿌리네요. 이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지. 근데 9년을 참았다는 게 나는 대단하신데 이번 이사 안 가시고. 그러니까요. 관리사무실에 몇 년간 민원 넣으며 윗집에 주의시켜달라 부탁해도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맑은 날 창문 활짝 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사진 찍은 증거랑 윗집 할머니 때문에 누수가 된 게 확실해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 제 목적은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한번 손해배상 청구로 겁먹고 앞으로 안 하셨으면 하거든요. 9년째 받는 고통,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게 9년 정도 이렇게 당하면 너무 화가 나서 9년 동안 이렇게 당하시는 거. 얘 참으신 게 진짜 저는 신기한데 1년 정도 있으면 전 소송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단 할머니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그 바닥이 지금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면 할머니의 고의를 지금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괴로 형사고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네. 센 방법으로 딱 그렇죠. 나가야겠다. 어쨌든 할머니시니까 뭐 경찰에서 뭐 조사받으라 그러면 굉장히 놀라실 테니까. 맞아요. 손괴로 돼도 이 할머니가 좀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과연 경찰관 조사 한번 받고 겁 안 먹으면 네. 그러니까 형사로 고소도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도 가압류 하셔서 이거 아무래도 되게 자가실 할머니 자가 아닐까요? 부동산 다. 할머니 임대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9년 사셨는데 그래도 계속 연장하신 건가? 네. 그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네. 또 구성해보고 싶네요. 위자료 청구도 하는 거예요. 아. 누수로 인한 청구도 하지만 거기다 부과해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물을 뿌린 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려면 정말 치밀하게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찍어가지고 오늘 찍고 내일 찍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달 정도 찍으면 법원에도 아주 지속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용 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넘는 범위의 어떤 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해보고 싶네요.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번 소송을 진행해보면 네. 층간소음 직접 그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는 거? 경험해본 적 있죠, 당연히. 어. 위에서 쿵쾅쿵쾅 하는 거. 어떻게 네. 하셨어요? 위에 집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아래 집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 집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다행히 서로 그냥 이해를. 서로 양해를 해줍니다. 예.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올라온 적은 없는데 제가 밑에 층에 좀 미안한 적은 있어서 가해자로서? 네, 근데 밑에 분들이 되게 착해서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타면 한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윗집이 저희 네. 아이 태어나기 전에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제 과일을 사들고 가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자제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애기가 뛰는 건 별로 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 소음을 측정을 했죠. 이렇게 진짜? 네, 소음 측정기로 이렇게 소음 심의를 측정하고 그다음 내용 증명 보냈어요. 진짜? 네. 그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안 되더니 그 내용 증명 한번 보내니까 그래도 그때 그거 어디야? 예전 이사 오기 전 예전 아파트? 예전 아파트에서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층간소음 민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 법원 전에 오. 그 층간소음 뭐 조정 뭐 위원회 같은 약간 그런 공식적인 그 기관에서
그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안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중재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멈추고 이분도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신 분이면 그냥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거를 전혀 모르실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지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알면서도 계속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지금 바닥이 침수되고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손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그 할머니를 손괴로 일단 고소를 하시면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할머니한테 이런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사를 하게 되면 할머니가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또 무서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손괴죄 같은 경우는 한 벌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손괴죄로 고소를 하신다 하더라도 무슨 뭐 상대방을 실형을 살게 하거나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물을 뿌린 행위를 통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추후에 이사 비용도 통상 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썰법은 인터넷 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사연도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시기 전 가장 중요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